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암은 10년 넘게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 사망자 증가율은 크지는 않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비와 또 암 진단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이 암보험을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병력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시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자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가족들의 든든한 암보험 준비부터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보험까지 이 시간 통해서 튼튼하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암보험 든든하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암보험 가입 꿀팁 전수해드릴게요.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신 암보험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제가 풀어나갈 생각인데 가입할 때 꿀팁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인데요. 암은 10년 넘게 이상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1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요즘엔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나이가 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지만 이제 의학기술의 발전로 인해서 유병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험도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암보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도 또 암에 발병되신 분들 보고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보험인데 오늘 이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보험을 앞서서 이 보험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암보험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의료실비 간략하게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실비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는요. 첫 번째 미용 목적. 저희 성형수술이라든지 혹은 피부과라든지 점을 뺀다든지 이런 미용 목적 당연히 보상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독감은 되지만 독감 예방접종 이런 예방 목적은 그리고 건강검진들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치과 한의원이 비급여 항목도 보상이 안 되시고요. 정신질환, 임신, 출산, 그리고 고의적인 사고, 자해, 자살 이렇게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의료실비는 제 나이 기준으로 10,000원대면 되시고요.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도 10,000원에서 20,000원대면 전부 다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크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의료실비입니다. 물론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기재해드린 거 제외하고도 사마귀는 안 되고 티누는 되고 요실금 안 되고 가입 연도에 따라서 치질, 치액 이렇게 안 되는 항문과 질환들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의료실비의 전반적인 큰 케이스 안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은 보상하지 않는답니다. 자, 의료실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실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에서도 암보험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치료비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약국 갔을 때 입원 병실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입원해서 발생되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 병실료, 심지어 밥값까지도 의료실비에서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암보험을 굳이 따로 안 들더라도 암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실비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의료실비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실비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암보험 가입 이유. 그러면 의료실비에서도 보상이 되는데 암보험을 왜 가입할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번째는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되지만 휴업 손해비를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암이 걸렸어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 뭐 대출도 있을 거고 생활비도 있을 거고 자녀의 학자금, 뭐 학비, 수업료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면 병원비는 의료실비에서 해결을 해주겠지만 그때 발생되는 제 수입에 대한 휴업 손해비는 발생되지 않겠죠. 그때 사용하라고, 생활비 정도 사용하라고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 다음으로 암보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치료비가 의료실비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1억 원이 한도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천만 원, 어떤 분들은 5천만 원이 한도이신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희귀암 혹은 특정한 고해감이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비도 또 5천만 원, 3천만 원 한도 갖고는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금을 추가적으로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료실비는요. 처음에 결제를 병원에다 먼저 하고 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게 되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만 받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의료실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진단금을 먼저 청구하셔서 실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보험 가입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요거는 한번 명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 있게 보셨으면 좋은데 보험은요.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돼요. 또한으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 이런 보험들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뭐해도 보상하고 뭐뭐해도 보상합니다.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예시로 암 입원 일당 볼게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인해서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뭐 하루에 10만 원 혹은 20만 원씩 주겠습니다요. 근데 얘기가 너무 길죠. 사실 말이 길다는 게 보험금을 쉽게 주겠다는 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암 입원 일당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에는 문제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다 있는데 진단금으로 저는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보험료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술비, 입원 일당, 항암 치료 넣는 것보다 진단금을 차라리 넣으시는 게 보험료도 더 경제적이시고요. 두 번째는 진단금은요. 진단만 받으면 통원 치료하던 입원 치료하던 수술하던 항암 치료하던 사망하던 생존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암 입원 일당은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하는데 직접적인 치료해야 되고 4일이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자 이 말이 제 오늘 꿀팁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만약에 나이가 젊은 자녀분들 뭐 혹은 20대, 30대, 40대 준비하시는 분들 갱신형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뭐 1,000원에서 10,000원 이하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다고 좋다 할 게 아니라 암 같은 경우 사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갱신형으로 준비했을 때는 보험료 폭탄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정 소외감과 유사암 살펴보기입니다. 우리가 암이 발병되면 3천만 원, 5천만 원 약속되어 있었는데 안에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니 뭐 갑상선 암은 300만 원, 200만 원 주겠다 이런 암보험들이 있으신데 요즘에는 좀 더 훨씬 더 포괄적인 암보험들이 나왔으니까 리모델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력자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잠시 후에 보험료 준비해 온 거는 유병력자들을 위한 보험료는 아니지만 안보험을 나 가입하고 싶은데 병력사항이 있어서 가입이 여태까지 안 되셨던 분들은 요즘에는 유병력자 보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소견만 치료를 하셨더라도 소견만 없으신다면 네 가입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내 아무런 없으신다면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플랜들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7년 전에 내가 갑상선암을 알았다. 근데 진단을 입원, 수술을 7년, 5년보다 더 전에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력자 분들도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플랜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암진단금 2천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옆에 가로치고 유사암 제외라고 써져 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아래 뭐 갑상선암은 300만 원, 10%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유사암 진단금도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암도 2천만 원이고 유사암도 2천만 원이네. 유사암은 도대체 뭐지 했을 때 회사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특정 회사들은 대장전막내암까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범위가 일반암처럼 보상이 되는 범위로 준비된 회사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암진단금 유사암도니까 갑상선암도 2천만 원 주네. 2009년도까지만 판매했던 상품들처럼 모든 암을 2천만 원 주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유사암이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많아진 지는 거의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 보험사들끼리 손해율을 측정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어질 특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이왕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에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보험료 중요하죠. 20년나 100세 만기입니다.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고요. 암진단금을 2천만 원, 유사암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암을 2천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료는 여성분들은 26,000원부터 60세는 38,948원으로 비갱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25,000원부터 64,000원까지. 남자분들의 암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뭐 특정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점점점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많이 증폭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보험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로 들어 30대는 25,000원씩 20년 내면 되는데 64,000원씩 20년이면 지금 사실상 보험료가 4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20년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0세부터 75세까지 준비 가능하시고요. 병력사항에 따라 다시 당연히 틀려지겠지만 일단은 우량체 먼저 심사 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유병력자여서 좀 보험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325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러네일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 어떻게 하면 좀 잘 가입할 수 있을까 그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나 성별 그리고 병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맞춤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조병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유병력자분들을 위한 암보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래도 보험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유병력자분들이 암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험료는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플랜에서 남들보다 통상적으로 1.6배에서 1.7배 정도 비싸다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력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비갱신, 기존에는 이제 갱신형 상품만 있었다면 이제는 비갱신으로 된 유병력자 플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산출은 저희가 언제든지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체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죠. 하지만 예전에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가입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암보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암보험에 혹시 이 2대 질환 있잖아요. 네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네네. 가장 넓게 이 보장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판매하고 있는 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전부 다 같이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암보험뿐만 아니라 뇌질환, 심장질환도 같이 3대 질병을 아예 없어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보험 가져가시면서 이 3대 질환 가장 넓은 보장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여러분들 실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암에 걸리면 정말 돈 나갈 때가 많다고 하잖아요. 뭐 치료비 외 생활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암 진단비는 좀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비갱신으로 그리고 또 소외감이나 유사암의 보장 범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엔 유사암 2천만 원 보장도 나왔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보장이 크게 나온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곧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이런 부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도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녀 무해지 보험입니다.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 모시고 여기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까지 살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 자녀 보험이라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인 네,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녀 보험이 무해지로 들 수 있다면 더 저렴하다는 건데 궁금하네요. 일단 네. 이 정의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방송에서 이 내용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좀 한 번 더 짚고 나온 거는요. 예. 일단은 요 무해지 보험이 저렴하기도 한데 요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변경이 앞으로 좀 될 예정이라서 한 번 더 들고 나왔고요. 이 자녀 무해지 보험이라는 거는요. 알다시피 무해지라는 게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예. 대신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 해지했을 경우 일반 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훨씬 더 높게 뜨고요. 일반 보험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납입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많이 저렴하다. 동일한 보장을 가져가더라도 많이 저렴하다 이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왜 어린이 보험으로 30세까지 준비가 가능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M사는 30세에서 20세로 바꿨어요. 가입 가능한 연령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연령 자체를 이미 30세로 문을 확 열어놨던 거를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첫 10살이나 번째로. 줄어들면은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좀 높았을까요? 네, 그것 때문에도 예. 이제 좀 줄이고 있는 추세시고요. 그리고 우리 진단금, 뭐 1년 동안 작년 말부터 여태까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이 진단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었죠. 그래서 왜 성인들도 여태까지 뭐 2천만 원씩도 막 진단금을 넣을 수 있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30세 이상은 다 1,000만 원으로 고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진단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손해율이 계산된 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줄어들 추세시고요. 그리고 수술비에 해당하는 부분도 지금 이미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수술비도 예. 좀 줄어들 추세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세 이하 분들은 이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준비하시는 거 30세 이하 분들 무해지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되 진단비 좀 많이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수술비 이런 거 유리하게 구성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요게 좀 가장 큰 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직은 좀 그래도 진단금이나 수술비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진단금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반 자녀보험과 무해지 자녀보험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일단은 동일하게 설계를 했을 때 보장 내역은 동일하겠죠. 보장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설계를 했을 때 일반 보험은 6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무해지 상품으로 하시면 4만 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보장인데 납입보험료가 저렴해요. 하지만 납입 기간은 예를 들어 20년이다. 그러면 20년 중에 해지를 했을 경우 일반 보험은 10년 후에는 뭐 50%, 60%가 뜬다 했을 경우 무해지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에는 그냥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20년이죠. 20년 후에 해지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해지환급금이 떠봤자 100%가 좀 안 되거나 요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무해지 자녀사랑보험 같은 경우는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100%가 훨씬 더 넘는 수준으로 뜨거든요. 예. 그래서 해지환급금도 한 20~30% 높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해지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적은 돈을 가입을 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 상품을 계속 가져가려는 의도로 가입을 하는 건 맞지만 근데 솔직히 아나운서님도 지금 네. 20대 말이지만 앞으로 70년을 바라보고 보험을 넣는다 하셨을 때 예. 보험이란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5, 60대가 됐어요. 50세 됐는데 네. 이 보험이 계속 변하고 앞으로는 암이라는 것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병이지만 앞으로 예방주사 한 번에 암이 낫는데요. 이런 신약이 이제 예. 발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암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보험이 필요가 없어지면은 이 보험 필요가 없어. 그때 해지해야지. 가서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거나 이거보다는 뭐 납입했던 거 200%, 300% 뜨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런 걸 예. 계산했을 때는 무해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쓰는 거고요. 맞아요. 무해지 보험 사실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 뭐 납입하고 나서도 아예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납입 기간만 지나면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네네. 여러모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만기까지 가면 일반 상품이랑 동일한 해지환급금이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일반 상품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높게 뜬다는 이점은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유리한 무해지 자녀보험 오늘 몇 가지 추천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2개 준비하셨어요? 네, 일단은 너무 많아요. 무해지 예. 상품들이. 그런데 제가 가장 인기 좋은 상품 하나랑 제가 이제 조금 저렴한 회사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동일한 보장으로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이렇게 3대 진단비를 넣었고요. 20세 남자 기준이에요. 그리고 30년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A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35,14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28,878원이에요. 똑같은 보장인데 납입보험료 자체가 한 6,000원 정도가 6,000원 이상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납입보험료 자체는요. 근데 A사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예요. 어린이 보험 쪽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회사고요. 이제 특징을 보자면 암이라든지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뭐 요런 거 그리고 양성뇌종양 요런 거 진단 시에 납입보험료가 명제가 되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납입 기간 중 해지 시에
납입 기간 끝나고 해지 시에 해지환급률이 가장 높게 뜨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유사암이랑 양성뇌종양 진단 시에만 이제 그 납입 면제가 없지만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 납입 면제는 똑같이 있는 회사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회사를 비교를 했어요, 제가. 그 밖에도 많은 회사들이 어린이 무해지 상품 다 있거든요. 근데 다 거기서 고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극적으로 가장 많이들 가입하시는 회사랑 그리고 가장 저렴한 회사 하나를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장단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네. 일단 장점은 A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우수해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어린이 보험으로 판매가 되시는 회사예요. 그리고 특약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100가지가 넘는 특약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이 판매되고 손해율도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싼 보험료가 특징이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저렴해요. 그냥 저렴해요. 정말 똑같이 설계해도 예. 저렴한데요. 특약이 정말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잡다한 그런 많은 특약들이 없어요. 그런 구성이 없고요. 대신에 브랜드 이미지가 좀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아, 그러네요. 자녀 무해지 보험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A사와 B사를 각각 추천 주셨는데 뭐 하나는 뭐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자녀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을 해주세요.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언뜻 나왔을 텐데요. 네. 저는 B사를 추천해야 할 것 조금 더 같아요. 구체적인 이유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일단은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는 어차피 의미는 없으시고요. 예금자 보호 다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보험자 상품이기 때문에 제1금융이에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다 되는 거랑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다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도 비사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요. 예. 그럼 동일한 보험료로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도 재테크잖아요. 어떻게든 조금의 돈을 납입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사 상품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B사 추천 주셨습니다. 이 A사와 큰 보장은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필요한 특약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납입 기간 동안 해지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한 자녀 무해지 보험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뭐 어린이 보험이 소비자에게 뭐 어떤 보험보다도 유리하지만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가입 연령도 낮아지는 좀 분위기고요. 진단금도 좀 작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재빨리 어린이 보험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리모델링을 필요하시거나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전화 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딸이 29살이에요. 예.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뭐 잘 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님 보험이고 20대 후반의 따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총 네. 3건 가지고 계신 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네, 따님이 뭐 운전자 운전을 최근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네, 네, 한 26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추가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보험료는 네. 어떠세요? 보험료는 괜찮아요. 그냥 많이 괜찮고요.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 예, 예. 그러면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보험료 괜찮으시니까 보장 네.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후반이신 따님분 증권 살펴볼게요. 2016년도에 KB손해보험에 예스365 건강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동부화재에서는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체국 상해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총 보험료 10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20대 후반의 딸의 보험 보장이 적절한지 어머니께서 직접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고요. 보험료보다는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하시네요. 조병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들 증권들을 보니까 뭐 빈틈 없어요, 사실. 그래서 네. 보장이 구성은 괜찮은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KB 손해보험 예스 365 건강보험 이제 준비해 주신 거 있으시거든요. 이제 KB 네. 상품의 이제 통합보험이세요. 근데 이 보험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갱신형 특약들이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갱신형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뭐 의료 실비랑 뭐 배상 책임 이 정도가 있을 건데 네. 여기 보시면 3대 질병 암이랑 뇌졸중이랑 심근경색 있으시잖아요. 네. 각각 3천만 원 넣으셨는데 이거 3년 갱신형이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보험료가 58,000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거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거는 조금 비갱신으로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삭제를 해서 네, 의료 실비는 살려두시고요. 지금 58,000원 정도 내고 있는 거를 좀 빼기만 하면은 3만 원대로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대 질병을 빼고요. 요거는 3만 원으로 조금 감액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년에 가입하신 운전자 동부화재 상품이세요. 네. 근데 운전자 보험이 원래 발병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3대 질병 추후에 다시 짜드릴 건데 그 3대 질병 짤 때 운전자 보험을 같이 넣으면 3,000원, 4,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지? 네. 이거 37,000원씩 내실 보험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 여기 보니까 이제 10년나 10년 만기 이제 만기 환급형으로 해서 실제 네. 보험료는 3,000원밖에 안 돼. 배보다 배급이 더 크다고 37,000원씩 내셔서 지금 나중에 돌려받는 형식이거든요. 아, 그러지 마시고 이거 3, 4,000원으로 가입하시고 32,000원 이런 거 33,000원은 따로 저축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체국 에버리지 상해보험 있어요. 근데 네. 에버리지 상해보험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해보험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자녀분께서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따님께서? 아니요, 운동 안 아니면 해요. 뭐 운동 선수 이런 것도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네. 이랬을 때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해보험은 필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골절 진단금이 있으니까 골절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골절 진단금이 30만 원 있으세요. 뼈에 실금만 가더라도 3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은 좋거든요. 네. 근데 30만 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굶어 죽네만 해 이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골절 진단금에 대한 부분도 골절이 되면 치료비는 우리가 의료실비에서 일단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보험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골절 진단금 말고는 수술비 제외하고 나서는 크게 좋은 특약이 있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뭐 네. 통합보험 넣으실 때 같이 넣으셔도 되고 일단은 KB손해보험 예스365에 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네. 저는 새롭게 다시 짤 것 같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저해지 환급형으로 네.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운전자 보험, 뭐 상해 보험도 넣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넣게 되면 6만 원대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험료는 지금 납입하시던 비슷한 수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한 네. 4,000원 정도 비싸네요. 그리고 뭐 보장 범위는 아까 뇌졸중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확대될 거고 심근경색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확대될 거고요. 네.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될 거고요. 지금 네. 운전자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적립보험료들도 없어져서 플랜을 준비하게 되면 네. 사업비도 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님 보험은 리모델링, KB 손해보험 거는 감액하시고요. 동부화재 우체국 거는 정리하신 다음에 새로운 손해보험사 상품을 하나 준비하신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게 지금 시청자님 따님의 가장 효율적인 플랜이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시청자님. 네. 네, 암보험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암보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암진단금, 뇌질환, 심장질환 네.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우리 따님 증권 살펴드렸어요. 네. 우리 따님이 아직 30도 안 되셨는데 보험에 갱신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KB 손해보험 안에 갱신 부분은 좀 줄여가시고요. 그리고 네. 우체국 상해보험 그리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모두 좀 따님께 맞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큰 보험료를 가져갈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네. 두 건 모두 저희가 정리 의견을 드렸고요. 네. 자, 비갱신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는데 저희가 추가를 해드려도 지금의 보험료와 비슷하시고 또 오르지 네. 않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따님이 든든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도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이나 우리 가족의 보험 또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분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전에 지인분 통해서 보험 가입했는데 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인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네, 보험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네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잘 살펴봐 드릴게요. 올해 네.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9이에요. 네, 30대 후반이시고요. 지금 CI 종신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CI 보험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지금이라도 좀 이 CI 보험 종신보험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네네. 그럼 결혼 혹시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하셨으면은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조금은 보죠. 있어야 네네. 된다. 알겠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어떠세요? 보험료는 이건 부담스럽진 않고요.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이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잘 맞는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 건 가지고 계신데요. 2013년도에 65세 납으로 한화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지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보험 보장 괜찮은지 살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망 보장도 필요하다고는 하셨고요. CI 보험의 특징은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정지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보험 안에 사망 보장 안에 보시면은 중대한 질환 선지급 받으시는 CI 보험이세요. 아시죠? 아니, 선지급 이런 거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보험 안에 실비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하시면 1억이에요. 언젠가 사망하시면 1억이신데 보시면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해서 11개 질환에 대해서 먼저 걸리는 거 하나를 5천만 원 선지금 받게끔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먼저 걸리는 거. 내가 그래서 그냥 암도 아닌데 일단 중대한 암에 걸렸어요. 중대한 네. 암에 걸려서 5천만 원 선지급 받았어요. 그런데 네. 그 다음번에 중대한 뇌졸중이 걸렸어요. 그러면 네. 받을 게 없어요. 선지급 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망 보장을 앞당겨서 받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네. 그러면 5천만 원 받으면 나머지 사망 보장 5천이 남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납입보험료가요.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한 50% 정도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 상품 자체가요. 그러니까 네네. 결코 사망보장에서 싸게 측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일반 사망보장에 납입보험료에 150% 정도를 납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150% 납입할 거를 100%를 사망보장에 쓰고 50%를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쪽으로 빼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훨씬 더 그러면 사망도 보장받고 암도 따로 받고 뇌혈관도 받고 허혈성도 받고 이렇게 각각을 따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대한이라는 얘기가 붙은 거. 그러니까는 네. 암도 뭐 침투율 보고 세포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요즘에 암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장수하잖아요. 그러면서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치매도 문제지만 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런데 지금 보장받는 거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가 영구적으로 신체 마비가 4분의 1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뭐 풍화 갖고서는 이제 요즘에 쩔뚝쩔뚝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거짓 못 봤잖아요. 재활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2000년대 초반에 맞는 실정의 상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급성 심근경색증도 중대한이란 말이 붙으면 흉통, 괴사 이런 게 계속 조직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합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은 그나마 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받기가 너무 힘든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입하신 지가 벌써 6년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지금 실비가 들어있는데 실비가 지금의 실비와는 틀리게 굉장히 안정적일 때 실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지금 하나생명이잖아요.
네. 이 기본 계약이 지금 1억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3천으로 줄이세요. 네. 가장 미니멈으로 줄일 수 있는 한도가 3천이에요. 실비를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네. 3천으로 줄이시고 지금 현재 이게 수술 특약이라든지 입원 특약 이런 게 다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올라가는 특약이에요. 질병 쪽 특약이잖아요. 분명히 비갱신형으로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갱신형을 넣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손해를 높아질 때마다 납입금리 계속 높이면서 납입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 특약이거든요. 이거는 과감히 지금 현재 부분 삭제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셔서 가져가시면 납입금리 한 15만 원 정도 되실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진단비를 별도로 암 5천에 뇌혈관 1,000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34대 질병 수술비 이런 식으로 3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하시면 7만 원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납입하시는 것보다 납입보험료도 좀 적어져요. 총 네. 납입보험료도 적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서 진단비는 각각으로 준비가 되시고 보장 범위는 훨씬 더 넓어져요. 그래서 네네. 우리 사망보험금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내가 죽어서 어떡하지보다 내가 살아있는데 말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생존보험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네. 생존보험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신 상품은 생존보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진단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보완하시는 형태로 하셔야 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잘 살펴드렸어요. 네. 한화생명 CI 보험이 시청자분께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요, 시청자분이 가장이시니까 사망 보장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보장 부분은요, 보장이 특화된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근데 정리하기는 좀 오래됐고 또 이 안에 실비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져가시고요. 이 안에 비갱신으로 시청자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장들, 뭐 3대 진단비, 수술비까지 꽉꽉 채워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비갱신에다가 지금 내시는 것보다 한 10만 원 정도 줄여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인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좀 확인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하나 열어보죠. 499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자, 조명욱 전문가님, 뭐 현대인들 뭐 스마트폰, 컴퓨터 보느라 자세가 안 좋아서 많이들 디스크 생기시더라고요. 네네네. 실비 가입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이게 허리랑 목 디스크도 정도가 다 틀리시잖아요. 그리고 병원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서 일단 5년 이내에 간편 실비도 이제 생겼으니까 요새는 이제 간편 실비랑 일반 실비 둘 다 준비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허리랑 목에는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부담보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허리랑 목에 대해서 상해 치료는 되지만 이제 질병적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의료 실비를 가입을 하시더라도 한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또 보험사에서 굉장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따로 또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인수심사를 올려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기 전에 많이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정도에 따라서 가입의 여부가 다를 것 같고요. 부담보가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실비를 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565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43세 여성입니다.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을 약 4년 정도 납부를 했는데요. 해지하자니 아깝고 계속 넣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좀 걱정 어린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CI 보험 여성분이 좀 비싸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은 뭐 유지를 해야 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증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예. 이제 이분의 건강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좀 어려울 것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건강하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4년 정도 되셨는데 이거를 해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손해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랑 뭐 보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4년 정도 되셨으면 특약 구성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교부 상품 자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난 여기서 원금은 좀 어떻게 좀 살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시라고 한다면 건강하시다는 전제 하에 요 안에 있는 주계약 부분만 두시고요. 특약 부분을 좀 삭제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계약 부분만 좀 살려서 어느 정도 납입을 하시면은 원금 회복하실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은 빠르실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살려서 가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은 납입 기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납입 기간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틀린데 가장 정확한 거는 증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부로 네. 해지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증권도 살펴보고 개인의 상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시다는 기준으로는 그 안에 갱신되는 특약을 좀 줄여가시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살펴드렸고요. 다음 문제 열어보겠습니다. 49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I보험 말고 3대 질병보험 좋은 회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 네. CI보험 말고도 많지 않나요?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CI보험은 특정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3대 질병을 이제 찾으시려고 한다면 그 나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그 좋은 회사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예로 들어서 뭐 지금 20대 미만은 뭐 K사가 좋고 M사가 좋고 H사가 좋고 나이가 뭐 30, 40대에서 뭐 50대까지는 M사가 좋고 뭐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랑 생년월일이랑 직업, 그 성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드려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보험 말고도요. 3대 질병을 위한 보험 정말 종류가 많고 다양하니까요.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나의 나이나 성별 그리고 병력에 맞춰서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